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남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대박남 박약사 오늘 또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급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7월달 이렇게 좀 고생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아마 개별주 종목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고요. 소중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돈의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한 1분만 또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이게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결국은 어느 일정 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중에 돈을 푼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그동안은 쭉 코리아로 많이 샀었어요. 코리아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캐파를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많은 매수세나 또 연기금의 대형 기관들의 그런 매수세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의 돈은 어디로 가냐? 미국 채권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때문에 채권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개인이나 이제 이런 어떤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물론 이제 부동산 쪽도 가지만 이제 규제 리스크 때문에 이런 예금 시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 채권 시장으로 간 거 빼고 예금 시장으로 빼고 나머지로 이제 남은 거 여기서 이제 쪼개가지고 남은 어떤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자금이 그동안에는 이 유가증권 시장, 특히 이제 대형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소외를 받는데 이게 지금은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7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닥, 요 코스닥 종목이 요 650 라인, 여기 지금 코로나 시절 때 이때 찍은 거라면서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코스닥 얘기했을 때 뭐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거를 지금 코스닥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상한 말 하시는 분도 있고 저보고 배터리 아저씨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잖아요. 주식은 결과가 결과치가 결국은 나오는 상품이잖아요.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으로 많이 쏠리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유가증권 시장,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자, 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비교 차트인데, 이 분홍색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해요. 요 분홍색이 코스피 차트고, 요 갈색인가? 이 갈색 계열이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두 차이 보세요. 사실 기존의 이 한국 시장은요,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코스닥이 좀 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같이 동조화가 올라갔어요. 예, 같이 포트폴리오를 묶였으니까. 근데 최근 시장이 보면은 이게 이제 분봉이긴 한데 격차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면은 코스닥이 올라가고, 예, 반면에 또 코스닥이 빠지면은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코스피가 빠지는,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한 지금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돈이라는 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약간 시소처럼 여기가 이제 코스피, 여기가 코스닥 해가지고 이게 시소가 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소 같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요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잘 찾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7월 말부터 코스닥으로 분명히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요 코로나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요 코스닥에는 뭐가 있어요?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로봇, 그리고 광통신주, 요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언급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흐름이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외에도 또 굉장히 또 어떤 반도체 얘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물리신 분들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섹터별로 따져보자고요.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상 오늘 코스피 지수 받추는 시장이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자, 봐요. 이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예요. 봐요. 21선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예요. 예. 자, 삼성전자 차트,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차트 21선, 21선. 자,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 21선. 뭐가 더 세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세죠. 21선 위에서 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게 왜 들어가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변동성 때문에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보통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배당금이 많이 나와요. 배당금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3% 나오면은 우선주 5% 나오고요. 삼성전자가 뭐 1% 나오면 우선주 한 2%,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당 자체를 노리는 투자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배당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여러분들 특별 배당 이슈 있죠.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뭐 정보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삼성전자에서 거의 뭐 한 100조 규모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별 배당으로. 좀 찌라시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흘러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그 삼성전자 그 자금에다가 특별 배당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7% 이상 들어올 수도 있다, 배당이. 연 기준으로, 연수익이 이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7%면은 사실상 뭐 웬만한 통신주보다도 많은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배당금의 어떤 투자를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걸 방증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강하다는 것이 이 차트 흐름이,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온 투자자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단순히 배당을 노리고 온 투자자들을 보고서 우리도 따라가기엔 좀 애매한 게 있는 게, 100조 규모라고는 했는데 이게 아직은 찌라시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 8월 뭐 중순쯤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배당을 좀 발표를 하고 조금 더 턴어라운드 하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배당 때문에 이 자금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지금 코스닥으로 많이 돈이 몰린다 했죠. 그래서 소부장주로 먼저 반도체 하면 제주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뭐 HBM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고성능 반도체보다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는 회사다 해가지고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나오고 있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나오는 이유가, 다들 코스닥으로 몰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대형주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태양광 이슈 때문에. 그럼 태양광, 트럼프가 지금 중국산
태양광 관련된 재료들을 좀 제재하는 게 있죠. 제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최저 수입 가격제라든지 추가 관세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태양광들이 좀 뜨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주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뭐 TSE라든지 강하죠. 예, 이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뭐 반도체 VM, PSK, 뭐 테스, 유진테크 비교적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움직거리긴 한데 아직은 애매하다. 예, 아직은 애매하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종목, 반도체 이유가 있는 종목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좀 말씀드리고, 대형주는 삼성전자 주축으로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가 특히 우선주 쪽, 우선주 차트를 봤을 때 배당금 쪽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제가 코스닥 하면은 죽어도 싫어도 죽어도 2차전지, 로봇, 광통신, 여기다 뭐 우주항공 정도? 요런 정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먼저 하면 에코프로 오늘 좀 빠지죠. 근데 여러분들 이 추세가 살아있어요. 제가 요거 7월 말부터 말씀드려서 소리 없이 강합니다.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에코프로. 이거 2차전지 뭐 추천만 했다면은 자꾸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하면서 뭐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분은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이제 막 추천해, 이런 데서 추천하고 이런 데 추천했다가 욕을 먹는 거고, 이게 너무 깊게 가면 저 고소 먹을까봐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주식은 타이밍의 미학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록 코스닥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원청업체죠. 그러니까 코스닥 2차전지가 올라가는데 LG엔솔이 연관이 없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올라가잖아요. 치고 올라가고 20일 위에서 놀죠. 그리고 지금은 시가총액 막 천억짜리 미만 이런 아주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라든지 엔캠, 그죠? 코칩 이런 것들 강하죠. 20일 위에서 놀다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박약사님이 계속 이제 말한 차트, 요 20일 위에서 놀면서 장대 한봉 나올 때 거래량 터지고, 음봉은 아니지만 이렇게 버틸 때 거래량 줄고, 다음날 양봉할 때 거래량 터지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뭐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계속 KNR 시스템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 설명드리면서 얘도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 8월부터 해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요. 뭐 TXR 로보틱스 마찬가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LG그룹주, LG CNS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다 했죠. LG가 과거에 로봇주 가끔 받을 때 한번 떴고, 예, 지금도 한번 또 뜰 여지가 있다. CNS도 소리 없이 강합니다. 엄청난 급등은 아닌데 요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BH, 예, 마찬가지예요. 이 BH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 로봇 사업 참여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요. 얘도 지금 21선 떴죠. 예, 양봉 나오고 거래량 터졌죠. 여기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일 당장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안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식은 리스크 관리 필요해요. 이런 거는 좀 살짝 여기 밑에서 조금 조정 받으면서 나올 때, 이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타이밍, 그리고 다음날 거래량이 좀 올라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읽으면서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뭐 아지넥스텍, 예, 쭉 올라갑니다. 대성하이텍, 이런 종목들, 인탑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로봇주들 지금 잘 올라가요. 특히 작은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태양광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태양광, 예, 태양광 이슈가 나왔는데,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에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그런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 하나솔루션은 뭐 태양광 대표 종목이니까 올라가는 거 오케이야. 근데 제가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말했죠. 예, 요거 반도체주인데 뭔 상관입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요것도 올라가고,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지금 21세 아래에서 돌고 있는데 전부 태양광 수혜주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관련 제품에다가 그 중국산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제품에다가
좀 플러스적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태양광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도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요 얇은 막을 입히듯이 태양광도 이런 어떤 그 자재에다가 이렇게 실리콘을 얇게 이렇게 입히는 증착 장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에도 그런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태양광 제조 장비 사업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웨이퍼, 태양광은 기판 위에다가 예, 반도체는 이제 얇은 그 막을 입히고 얘는 이제 얇은 실리콘을 특수하게 입히는 그런 차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증착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냐 태양광이냐 좀 같이 퓨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선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반도체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의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요 한솔 테크닉 요 한솔 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좀 증착 관련주입니다. 좀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광통신 많이 올라갔죠. 이거 추천드리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좀 조정받고, 이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광트랜시버라고 하죠. 광트랜시버 데이터를 대용량 빠르게 전달하는 핵심부품, 이거 중국산 규제하면서 얘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으로 21선 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런 맥락으로 태양광주들도 하나솔루션, 주성, 한솔테크닉스, 원익 IPS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광통신주 오늘 조정받지만 많이 올라갔고요. 뭐 에이스테크, PS 일렉트로닉스, 라이콤, 빛과전자, 광전자 뭐 다 올라갔어요. 근데 조정받죠. 근데 광통신주 오늘 이제 빠지니까 끝났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이틀, 3일 정도 더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여지가 있는 어떤 종목들이에요. 그런 광통신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수혜가 계속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재료 있고요. 수급 살아있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요런 종목들 골라가지고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럴 때 잡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광정자도 그래갖고 광통신 대장은 대한광통신인데 광전자가 굉장히 매매하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어요. 왜? 이때 올라가고 그리고 음봉 나올 때 거래량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양봉 나올 때 어때요?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1선 위에서. 이 차트 패턴이 너무 쉬워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차트 패턴 여러분들 하면은 굉장히 매매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박클럽에서는 먼저 대한광통신,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광통신주 1등 대장주라고 했었고, 그동안 많은 어떤 관심 수요가 있었고, 재료나 이런 것도 살아있는 종목이고, 무엇보다 낙폭 과대, 그러니까 추세가 너무 재료도 좋은데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몰리면서 들어오는 종목, 광통신주의 대장이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2번 매매했는데, 이때 7일 금요일날 이때 매매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자, 이때 이제 양봉 떴죠. 살짝 십자도징이긴 한데 양봉이면서 거래량 터졌어요. 5일날. 그리고 나서 6일날 음봉이 나왔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 굉장히 좀 주식의 기초지만 보통 이렇게 밑에서 움직여거릴 때는 여기 매물대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요 라인들 매물대가 많아서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갭이 뜨잖아요. 그러면 요 갭을 메꾼다 그러죠. 요런 흐름들이 나와요. 오히려 보면은 고점으로 강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치고 갈 때 갭이 이렇게 뜨면은 이거 안 메꾸고 갈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물량들 매물대 위에 막 물린 사람들 매도하는 데가 많을 때는 이런 갭을 한번 메꾸고 가는 경향도 좀 셉니다. 뭐 반을 메꾸든 다 메꾸거든. 그래서 갭을 살짝 이제 메꾸려고 하면서 다음날 요 5일선, 5일선 타죠. 요 5일선. 그래서 5일선 타면서 치고 올라가고 오늘 장대 양봉. 쉽죠? 매매 패턴이 계속 이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으로
7일날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요거는 10일날 어저께 일단 5% 1차 수익을 냈고, 그리고 어제 당일 매수 수익을 내고 당일 매수를 다시 한번 추진했어요. 워낙에 흐름이 좋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매매로도 요건 8% 수익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8%, 5% 이렇게 총 13%죠. 수익 매도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요 21선 위에서 놀잖아요. 요 21선 위에서 어저께 특히 20일 위를 뚫고 올라올 때, 요때 이제 매매 진행해가지고, 이거 아마 바약사님이 이때 유튜브 추천주이기도 하죠. 유튜브 추천주인데 이렇게 갭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장대양봉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작아 보여도 거의 15%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또 수익 매도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대망의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반도체 플러스 태양광 이슈가 같이 있는 종목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또 뜨죠. 요 마찬가지로 21선 뚫으면서 가죠. 낙폭 과대 종목, 낙폭 과대 종목 해가지고 뜨면서 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박약사님이 이쪽으로 좀 수급을 많이 체크를 하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시면서 진입을 해가지고 요거는 오늘 10% 수익 매도 진행하였습니다. 10%.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갈 종목은 가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도 돈이 좀 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유효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올라가는 소부장주나 이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약사님 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7월달에 워낙에 좀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7월달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약사님이 특별히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한 달짜리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회가 진짜 흔치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뭐 굉장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셔가지고 좀 한번 이벤트 혜택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또 뭐 텔레그램방 댓글에 있으니까 이 링크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매매 기법이나 교육 정보 같은 거 한번 시황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텔레그램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벤트 여러분들 꼭 문의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8월 달은 일단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일종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종목 간의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 대박클럽도 요 수익을 본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퓨전이에요. 퓨전 어쨌든 간에 반도체 태양광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주여가지고 이제 웨이퍼 기판에다가 이렇게 증착하는 얇은 이제 증착을 하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실리콘을 이렇게 증착하는 이런 장비 차원에서 요것도 뭐 그런 차원에서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막 필터 만드는 회사가 마스크도 만들잖아요. 코로나 때. 왜냐면 이게 결국 먼지 걸러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필터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마스크 만드는 회사로도 같이 그때 수혜를 받았던 거 혹시 기억하실 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웨이퍼 증착 장비, 반도체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태양광 이슈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광통신주, 광트랜시버 중국산 그 규제할 때 어떻게 올라간지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TSE입니다. TSE는 반도체 소부장주예요. 요거는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이게 잘 되는지 성능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성능 검사 일종의 장비주죠. 근데 이 종목을 왜 뽑았냐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대장을 뽑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재무가 좋고 성장성이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보면 되냐면은 같은 업종 중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거, 이게 사실상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TS 자 볼까요? 오늘 반도체주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VM, PSK, 뭐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후성 많이 올라가죠. 근데
볼래요? 반면에 TSE 강하죠. 강하죠. 자 봐요. 뭐 후성, 원익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보다 자 TSE 강하죠.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신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갈 여지가 있다. 물론 오늘 여기 꼬리 달리면서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정 라인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는 봐야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고점 돌파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맥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한번 좀 보세요. 이 많이 빠졌죠.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테마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붙잖아요. 특히 과거에 제가 그 쿠팡 설명드리면서 이거 뭐 정말 몇백 %를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보면은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X가 다시 매출이 급증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이라든지 뭐 시험 비행이라든지 그리고 스타링크 이런 거 위성망을 좀 촘촘히 하는 그런 우주 사업을 좀 확대한다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도 좀 많이 진행한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표를 했고, 특히 매출 늘어나고요. 제가 스페이스X를 다시 보는 게 스페이스X가 이렇게 공모하고 상장하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저 엊그저께 보면은 얘네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한 뭐 일정 기간 동안은 물량을 못 팝니다. 대량 물량을. 근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9억 주가 풀렸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 예선에서 이 비싼 스페이스X에 9억 주가 풀리면은 이거는 빠져야 돼요. 근데 주가가 올랐네. 예. 이 뜻은 뭐냐면은 이 9억 주 매도 폭탄을 소화할 만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차후의 어떤 행보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제일 우리나라에서 연관성 테마로 따라가는 게 뭐예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예요. 이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실제로는 얼마 없는 그 지분 투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얘는 사실상 그 스페이스X를 따라가요. 이슈.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고, 특히 이 20일 지평선에서 한번 놀죠, 위에서. 그러면서 거래량 터졌어요, 어저께. 오늘 십자도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받죠. 살짝 조정받는데 밑에 어때요? 거래량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요런 거 내일을 한번 흐름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 보면 실제로요. 2025년 12월 달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1월부터 해가지고 착 올라갔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면은 2025년 쭉 12월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지적거립니다. 움기적거려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움기적거리다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지금 밑에서 이렇게 움기적거리다가 21선 위에서 이렇게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한번 스페이스X 관련주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이벤트 기회고, 자, 이번 이벤트는 아주 특별 이벤트입니다. 특별 이벤트. 특히 이제 한 달만 가입이 가능한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꼭 한번 기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박 약사님께서 특히 이제 7월 달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위해 가지고 한 달 이벤트를 좀 진행하는 거니까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꼭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꼭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 또 우리 유튜브 시청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7월 말부터 뭐 코스닥 종목 얘기하고 남들보다 한 단계는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수급을 쫓아가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시청하셔가지고 매매하는데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